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실무진 면접을 했는데요. 저 이번에 실무진에 붙었어요. 1차 붙었어요. 근데 임원 면접 때도 1차 면접하고 같게 해야 돼요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다르게 해야 돼요? 같게 해야 돼요? 같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물론 같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실무진이 보는 면접자와 임원진들이 보는 면접자는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실무진들은 자기 밑에서 일할 거기 때문에 필살기를 봐요. 뭐 어떤 경험을 갖고. 그래서 그냥 나열식으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필살기 얘기하셔도 돼요.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임원들도 실무 역량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직에 잘 어울리든지 그런 태도라든지 가치관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무진도 물론 가치관을 볼 수 있지만 임원진들이 더 잘 보겠죠. 그래서 임직원들은 이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너무 어렵잖아요. 옛날에 석공이 있었어요. 3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당을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뭐 하냐면은 막 그 탑을 짓는데 화나가지고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화나. 짓고 있는 거 보이잖아. 화가 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저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의 의미가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결과도 달라진다라고 임원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임원 면접을 봐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놓고 저는 전공도 좋고요, 뭐도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 먹힐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원들은. 그 관심 없다고요. 그럼 뭐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관에 관심이 있다고요. 벽돌을 짊어지는 사람은 스킬을 갖고 있어요. 1차 실무진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몇 개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지를 궁금해 하겠지만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르고 있는 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면접은요, 일단 이름부터 얘기하고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를 하나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실제로 근거는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이래서 이랬고요. 육체적 어려움에 포기하는 건 부끄러웠지만 열심히 해서 결국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너네 회사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임원 면접하고 1차 실무진 면접하고 다른 점 확 하고 보이세요? 보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르게 쓰셨으면 좋겠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 자기소개가요,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실무진 면접이든 임원 면접이든요, 전 너무 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바꾸는 비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오늘 면접 수업에서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뒤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약간 보시면 돼요. 옛날에 집사부 1차라고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집사부 1차라고 이승기 나오고 뭐 이제 그런데 김동현 나오고 이런 건데 그때 이금희 씨가 초대가 돼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면접 실습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2명이 이렇게 나왔죠. 자기소개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저는 창의력이 있고 저는 성실하고 전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말 되게 잘해 이랬어요. 근데 김동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잘 못해요. 버벅거려요. 그냥 이래요. 계속. 이래요. 계속 이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UFC에 처음으로 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길을 왔고 내가 최초였다. 앞으로 너네 사업부에서 어떤 도전적인 사업이 온다면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더듬 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되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이금희가 픽한 사람은 바로 김동현 씨였어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사람은 주저리 좋은 말을 섞어서 이야기했지만 김동현 씨는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은 질의와 응답으로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말이 술술 나와요. 대화처럼. 그래서 처음도 끝도 결국 내 이야기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트키는 바로 뭐다? 내 이야기를 하라요.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이야기고 면접을 대화처럼 만드는 것도 결국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지? 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은 금방 없어졌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어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나면 이미 끝일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폭풍적으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 거기서부터가 바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질문은 상당히 많아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되게 많은데 뭐 50개도 넘고 100개도 넘고. 여러분이 그 100개를 다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준비하시기는 약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거는 면접을 뒤집을 만한 질문이고 답변을 잘한다면은 결국 제가 아까 가톨릭대에서 뒤집은 것처럼 그런 그 뒤집을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 질문만 하면은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까지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에 대한 질문과 스크립트까지 그리고 상하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수야까지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든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물어봐요.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이 뭐예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우리가 왜 뽑아야 되는데 강점이 뭐야를 첫 번째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강점을 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을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강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팀 프로젝트에 자신 있고요. 실무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배우는 것도 빠르고요. 저 근거는 없는데요.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분들은 근거가 없는 사항을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왕이면은 어떤 강점? 직무 강점이요.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실무진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강점은 혹시 모르니까 그거 말고요 저거 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3-4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강점을 얘기할 때 약간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점은 약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니까 내가 이거 만약에 영업 직무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야. 근데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내가 딱히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얘기 못하니까 되게 이게 내가 얘기해도 될까? 라는 약간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답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남이 갖고 있거나 안 갖고 있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걸 강점이라고 생각했다면은 분명히 내가 성공했던, 내가 가장 성공했던 기억에 남는 성공은 반드시 있었을 거야.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경험을 어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걸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있어. 그럼 그걸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예요. 100% 물어보죠. 우리 회사 왜 왔어? 이게 100% 물어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결국 중요한 게 뭐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습니까?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목표가 없는 사람은 틀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정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연봉 더 준다고 하면은 틀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거를 거의 자소서 항목의 1번이 거의 지원 동기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트는 자소서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때 약간 위축이 되는 이유는 회사가 시계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 난 부속품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 회사에 온몸을 바치고 싶어서 지원했어. 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면은 결국 떨어져요. 결국 내가 왜 삼성을 차고 싶고 왜 아니면 오뚜기를 차고 싶고 결국 선택하는 건 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회사에 취업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사가 나를 선택했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때는 다른 회사도 있었지만 그 회사를 선택했고 붙었음에도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간 것도 결국
네, 선택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선택이라고. 능동적 관점으로 지원 동기를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원 동기 말씀하실 때는요.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기여하고 싶고요. 너네 회사 상황 속에서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요. 내가 압도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고 내가 그걸 잘 해낼 수 있다. 그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 5줄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시를 들면은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창의력과 팀워크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인턴십에서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직무에서 이렇게 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수는 어떨까요? 그냥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한번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봤어요. 약간 이래요. 회사의 인재 양성, 네가 나한테 줄 게 있잖아. 그래서 난 네 가치관도 실현할 수 있어. 가치관이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압박 면접에 들어가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지원 동기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자,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내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기업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옛날부터 1학년 때부터 되게 관심 많았어. 뭐 아니 예전부터 관심 많아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갔어. 그래서 내가 자소서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죠. 거의 여러분 거의 어때요? 브랜드를 보고 그 다음부터 알아보고 괜찮네 해서 거의 다 온 케이스잖아요. 너무 허풍은 떨지 말고요. 만약에 내가 지원서 작성하기 전에 그때 잠깐 본 기업인데 그때부터 기업 분석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처음에는 회사의 명성에 끌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랬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기술력도 좋고 이렇더라. 더 매력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네임밸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어. 아니면 중소기업. 처음에는 그냥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선택했어.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괜찮아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네 회사가 되게 이런 강점이 있더라고. 그럼 이런 회사라면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만약 그전부터 이 기업을 알고 했어. 그럼 그대로 지원 동기에 있는 내용을 쓰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의 그 약간 고민들이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직무 전문성을 물어보는 거죠.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약간 직무 전문성을 얘기할 때 약간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퍼펙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기업은 100% 완벽한 사람을 뽑나 봐. 절대 아니에요. 기업은 여러분이 10%의 지금 현재 직무 능력이 10%이든지 20%이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10%에서 70%까지 갈 때 어떤 과정을 가지고 갔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앞으로의 미래 시대는요,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뭐 AI도 있고 막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10%인데 70%까지 갈 수 있는 사람, 50%인데 100%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처음에 10%인데 내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단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100%까지 갈 동안 하는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100%까지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을 쓰셔야 돼요. 직무는 그냥 이걸 뭐 했고가 아니라 이 직무는 이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했어.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하를 보면요. 필기 공부 많이 했고요. 실제 경험 없어도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언급해요. 그래서 성의가 많이 없어 보이죠. 직무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노력을 언급한 다음에 10%에서 70%까지 갔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을 안 뽑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선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10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세요. 자신감을 갖고 보여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장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제가 이 파트는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장단점은요. 장점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사례를 반드시 얘기하시고, 두 번째 단점이에요. 단점은 개선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단점을 이야기할 때 장점화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좀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이 단점에 대한 부분은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 주잖아요. 단점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점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세 가지 관점에서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무시할 만한 단점인지, 두 번째는 개선할 만한 단점인지, 세 번째는 장점화할 수 있는 단점인지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시할 수 있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깜빡깜빡 까먹고 약간 저기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근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는 약간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선을 안 하면 이건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저는 오지랖이 넓어요. 막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정보를 공유를 잘한다로 장점화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 바로 무시한다 이런 거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단점을 이야기하시면 조금 더 압박 질문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단점은 뭐지? 하고 이 세 개로 나눠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이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학점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물어봐요. 성실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거의 다 물어봐요. 학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럼 대부분 변명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뼈저리게 학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수는 뭐냐면은 다소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홍보대사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사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낮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하시면 안 돼요.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학점이 낮은데 면접관하게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 중요한 게 안 좋은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을 다 말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하면 뭐 되게 많잖아요. 제품, 서비스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회사에 대한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썼을 거예요.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조금 캐주얼하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추천하는 게 약간 연역을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연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그때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흐름을 보시고 가장 내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요약하시면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일어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래보면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회사에 대한 연역을 이야기할 때 사례로 든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두 남녀가 앉아 있어요. 뭐 남자 같은데 어쨌든 두 남녀예요. 남녀가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이별을 통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하고 있어요. 야, 너랑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는 부잣집 딸이에요. 남자는 너무너무 가난한 고학생이에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해서 이 남자한테 이야기를 했죠. 헤어지자. 남자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담배 한 대 필 때까지만 같이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요, 담배가 거련초라고 해서 금방 타요. 그러니까 피자마자 바로 확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가버렸어요. 남자는 생각했어요. 좀 더 오래가는 담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연인이 떠나가도 담배를 오래 태우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담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런 담배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그 첫사랑이 저기 탁 하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갔는데 그 여자는 행색이 너무 초라했어요. 잘못 결혼해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거야. 대부분 그러면 에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 나와 함께 같이 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는 망설였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답을 줄게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다음날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는 이미 없었어요. 그리고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남자는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제품이 바로 말보로예요. 이런 제품에 대한 그런 연역도 나쁘지 않고 그런 스토리에 대한 부분도 회사에 대해 아는 부분을 소소하게 라이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너무 딱딱하게 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알고 있으면 얘기하면 되지만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셔도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나도 나 또한 담배 회사에서
그런 부분, 이거의 제품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런 걸 실현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에요.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고 힘을 쓰는 파트가 있어요. 1년 차요. MZ세대요. 요즘에 그 SNL이나 이런 데 뭐 MZ세대에 대한 풍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특이한 세대이긴 해요. 자, 이런 분들. 그래서 가장 물어보는 게 뭐냐면, 회사 내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MZ세대하고 기성세대와 갈등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이 나오면 MZ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답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잘 소통하고요. 잘 양보하고요. 잘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고 싶어요. 존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그래서 그 문화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다. 하지만 그 문화에 적응을 하고 나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나 또한 얘기하겠다, 그때는. 그래서 그 자체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개선 여지를 얘기하겠다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과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많이 물어봐요. 사실 집과 거리가 먼데 이러면 이미 합격하고 약간 물어보는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대부분 취업 자리를 찾다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집하고 거리가 먼데도 가야 돼요. 왜? 자리가 많이 없어서. 그럼 100%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요. 그냥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붙구나 생각해 볼게. 이러면은 준비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월세 자금이 수중에 있고 뭐 이래서 이렇게 이사할 계획입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계획을 성의껏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지원자는 입사 5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왜 입사 5년 후를 물어볼까요? 직장 생활이랑 이거랑 그 질문이 같아요. 왜 물어볼까요? 제가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나와 함께하지 않을 사람은요 5년 후에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연애를 좀 하고 계신가요? 그 연애할 때 내가 지금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물어봐요. 5년 후에 우리 어떤 모습일까? 10년 후에. 근데 남자친구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러면은 당장 헤어지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10년 후에 너랑 함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람은 꽉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데 근데 두리뭉실하게 잘 살겠지 이런 사람보다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약간 나눠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까운 미래에는 이걸 하고 먼 미래에는 이런 것들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뭐냐면은 직급을 이야기하는 건 약간 하예요. 직급이요. 팀장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직급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직급을 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적 노력 어필이 약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옛날에는 이거 그냥 없습니다 이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실무진 면접이 있다면은 저는 네 밑에서도 든든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1차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대에서 면접을 볼 때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쟤는 세상의 중심에 살고 되게 깐깐하고 시키는 거 안 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 외의 질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외로 억지스러운 일을 잘하고 시켜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눈빛이 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작년에 이 자리에 지원했지만 탈락하고 나면 뭐 한번 호소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간절해서 이 기업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아요. 근데 너무 간절하면 없어 보여요. 면접은 배짱이고 아우라예요. 없어 보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 할 말만 딱딱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는데 물어봐. 그럼 당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얼굴 벌개져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려고 했는데요. 저 반은 알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는데요. 이러면은 면접관하고 싸우게 돼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그런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저렇게 쿨하게 넘어가는구나. 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당당해 보여요, 여러분. 면접은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기세 싸움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면접관이긴 하지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붙여주기 위해서 앉아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부드럽게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파트 4. 면접 준비 시간을 확 줄여주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쵸? 스크립트 작성하고. 앞으로의 취업 시장은 속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서를 준비해서 먼저 선점적으로 저 종이를 지원서를 잡을 수 있고 합격이라는 메달을 받을 수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접 준비 시간을 확 줄여준 웹사이트 많고 많지만 그중에서 딱 3개는 알아두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챗 GPT예요. 챗 GPT로 면접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챗 GPT에 대해서 약간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 후배예요. 오늘 내 일을 도와주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일을 해야 돼. 잘 꼬셔가지고 얘를 일을 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 뭐예요? 밥도 사고 커피도 사주고 야, 필요한 게 뭐야? A4용지 필요해? 이렇게 해주잖아요. 막 해주죠. 그럼 그 사람 일을 되게 잘한다고요. 챗 GPT는 그런 사람하고 같아요. 그냥 야 이거 해줘가 아니라 그걸 해주기 위해서 뭔가 먹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얘가 일을 잘할 수 있게 햄버거를 쏘듯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내가 당신은 어떤 전문가다. 역할을 주세요. 비서면 비서 역할을 주세요. 근데 뭐 하는 그 전문가냐면은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 전략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전문가예요. 주제들을 최상위 예시와 함께 10가지 작성해 주세요. 쫙 하고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더 주는 거야. 햄버거를 더 주는 거야. 예제를 제공하면서 면접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문장은 간결하게 해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씩 계속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1단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비서한테 뭘 주듯이 햄버거 주듯이 계속 그렇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또 스크립트를 보면은 어떤 기업은 기업 분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큰 기업이나. 이럴 때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경쟁사보다 나은 점을 산업군 특성에 의거해서 5개만 알려줘. 10개만 알려줘.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알려줬어요. 뭐 이제 나은 점을. 그 다음에 여러분 기사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약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챗 GPT로 면접 스크립트 만들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얘가 내 후배야. 일을 시켜야 돼. 뭘 줘야 되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고 하면서 최상의 질문이 나오는지 집에서 뭐예요? 챗 GPT 가지고 계속 해보는 거야. 무료잖아. 4.0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적어도 30분 정도는 매일 습관처럼 한번 물어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네요. 사례를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당신은 이거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면접 스크립트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줘. 재무 관점에서 이건 강점이 이거고 마케팅 관점 이런 강점이 있고 운영 효율성은 이런 관점이 있어. 라고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예요. 원티드 AI 면접 코칭이에요. 원티드에 나온 채용 공고에 대해서 질문을 제공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티드에 사이트에 나오지 않는 채용 공고의 면접 질문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티드 자체예요. 근데 질문 자체가 분할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추천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사람인이에요. 답변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요. 이걸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자소서 기반으로 질문을 뽑을 때 사람이 내 자소서를 넣으면 바로바로 면접 질문이 나오고 답변에 대한 피드백까지 한 번에 슉 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트라이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최종적으로 내가 모든 준비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사람은 이 첫 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복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취업 관련한 그 강의를 하면서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은 여학생들하고 남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확 달라져서 와요. 옷이 바뀌어요. 그 옷이 정장을 입고 나면은 그 학생이 아닌 것 같아. 막 맨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맨날 이렇게 운동화 찔찔 끌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양복을 입으면은 뭔가가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제대로 입으면은 갑자기 태도가 약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복장에 관련된 부분만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뭐 이거요. 이런 사람 누구야? 이거요. 이거겠죠? 자, 저는 김수현을 좋아해요.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좋아요. 그렇죠? 기업의 면접관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기업의 면접관들은요, 첫 인상을 30초에 결정해요. 그래서 어떤 면접관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만큼 첫 인상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제가 안경을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여러분이 유재석이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경, 그 정답은 없다는 얘기는 바지를 입어야 바지를. 서비스 쪽은 그래도 웬만하면 치마를 입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나머지 IT 계열은 바지를 입으셔도 돼요. 그리고 액세서리는 너무 이렇게 막 큰 거를 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모델을 보세요. 모델 얼굴 보고 잘 안 뽑잖아요. 뭘 봐요? 몸매만 보죠. 왜 그래요? 옷이 죽는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마는 약간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간 이렇게 환해 보이는데, 근데 중요한 게 반 정도 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렇게 확 까지 않으셔도 돼요. 그 정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옷을 구하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요. 셔츠는 흰색 또는 블루 셔츠가 가장 좋고요. 여름에는 반팔은 챙겨 입으시지만 위에 자켓은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남학생은 그래요. 자, 두 번째, 여학생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너무 짧은 치마는 약간 지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세종대에 면접을 간 적이 있는데 그게 한 10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딱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 면접관 계신 세종대 분들이 어머 이렇게 놀라셨던 경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줬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미스코리아 뽑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원피스형도 괜찮고 뭐 블라우스형도 괜찮고 반팔 여성은 괜찮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얇은 자켓 정도 하나 있으시면 더 정장스럽게 보이긴 하겠죠. 자, 그리고 구두는 앞코가 약간 둥근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게 아무거나 입고 와. 자유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유복장 좋은데요. 중요한 게 정장 입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정장 입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굳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입으라는데 자유복장이라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옛날에 코롱이라는 기업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패션 회사였어요. 근데 자유복장이었어요. 어떤 학생은 베트남 아오자이 뭐 이런 것들을 입고 온 학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학생이 뽑힌 것도 봤는데 자유복장일 때는 뭐 진짜 자유롭다. 패션 회사 같은 경우에 진짜 자유롭게 입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정장을 입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요거를 입으시면은 별 무리가 없어요. 비즈니스 캐주얼 쪽으로 입으시면 되는데 셔츠 아무거나 입으셔도 되고요. 바지도 괜찮아요. 청바지만 아니면 돼요. 면바지. 구두도 아무거나 신으셔도 돼요. 근데 비즈니스 캐주얼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킷은 입으셔야 돼요. 위아래 아무거나 입어도 돼요. 근데 재킷은 입으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입어서 그냥 캐주얼하게 보이는 그 정도만 입으셔도 면접에서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길들을 걸어왔어요. 마지막으로 면접은 어떻고 실제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고 면접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죠? 자기소개도 어떻게 해야 되고 나머지 필살기로 하는 직업들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리를 안 하게 되면 또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줄게요. 반드시 나의 역량은 사례와 함께 가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역량에 대한 근거는 딴지 걸 수 있으니까 3가지까지 준비해라. 면접관은 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이려는 사람이다.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면접 뒤집기 핵심은 뭐다? 나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응원을 한다면은 사실 직장 생활은 매일 새로운 숙제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을 앓고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매일매일 새로운 숙제를 해내야 돼요. 주말에도 있어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과정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실하게 못했거나 약간 그런 습관이 들어있지 않다면은 직장에 가서도 그 숙제를 해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이직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면접도 지금이 아니 그 전부터 꾸준하게 하시고 자소서도 미리부터 써주시고 그 하루의 숙제를 매일매일 자소서 몇 개씩 쓰고 면접 몇 개씩 하루에 3개씩 스크립트를 만드는 그 과정들을 그냥 아주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하는 그 습관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나중에 15년 후에는 그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온몸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저는 기원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반가웠어요.